지수 너무 답답하죠. 오늘 4,138선에서 좀 재미없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5일선 위에서 안정적인 흐름은 유지되고 있는 지수의 움직임이고요. 개인, 기관 꾸준히 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개인의 수급 아래 0.34%의 빨간불 유지되면서 역시 단기적인 5일선은 흔들림 없이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이벤트를 앞두고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여쭤보죠. 김용원 SK증권 분당금융센터 PB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뉴욕장이 3대 지수 다 빠지고 지금은 선물 기준으로 봤을 때 나스닥 100 선물이 0.2% 소폭의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 좀 쉬어가고 있잖아요. 지금은 FOMC 폭풍 전야냐 아니면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의 그 포모 현상이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어제는 오후에 갑자기 하이닉스가 급등을 하고 어제 또 에코프로가 엄청나게 올랐죠. 현대차도 최근에 좀 많이 올랐고요. 이렇게 시총이 엄청나게 큰 대형주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급등을 하는 것을 보니까 이 변곡점을 맞추려는 그런 자금들이 굉장히 좀 대거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은 여기저기 옮겨 타시다가는 매매가 꼬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여유롭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이번 주에 FOMC와 또 옵션 만기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지금은 좀 조심하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년을 보신다면 사실 반도체, 전력기기, 조선, 방산, 원전 다 좋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약간 변동성이 심할 때는 개인 투자들은 조금 이제 매매를 자제하고 좀 이제 오르든 내리든 조금 이제 그러려니 하면서 지켜보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FOMC는 큰 이변은 없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사실 FOMC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그걸 많이 반영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인하가 된다고 해서 급등을 한다기보다는 네. 그냥 그대로 나왔구나 정도로만 이제 판단이 될 것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추격 매수 이런 것들은 딱히 의미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걱정되는 게 지금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4.17%로 말씀하신 대로 25bp 인하가 압도적으로 높은 확률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떨어지질 않잖아요. 이론만 놓고 봐도 25bp 인하가 나오더라도 추가적인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파월 코멘트 하나에도 시장이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어서요. 사실 금리 인하라는 거는 이제 수치상으로는 되겠죠. 그런데 이제 파월 의장이 앞으로의 금리 인하는 힘들 수도 있다. 아니면 물가 때문에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춰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당연히 시장은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약간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파월 의장의 입에 따라서 시장의 향방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좀 조심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럼 긴 관점에서 봤을 때 주도주는 변함없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구간 안에서 눈여겨봐야 돼. 그러니까 매일매일 급등하는 현대차, 에코프로, 말씀하신 대로 SK하이닉스 이 패턴을 따라가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변동성을 줄 때 그럼 어딜 봐야 되는 걸까요? 지금은 좀 이제 고유의 강한 섹터를 봐야죠. 조선이나 방산 이런 쪽을 좀 이제 좀 최근에 조정을 받았으니까 좀 편안하게 들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좀 방산 섹터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연말에 별로 수주 모멘텀도 없었고 또 이제 러우 전쟁이 끝날 것이다. 이런 방산 모멘텀에 대한 소멸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기간 조정을 몇 개월 정도 받은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국방 보고서도 내면서 이제 방산, 방위비 증액해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최근에 스페인에서 자주포 분야에 대한 그런 공급업체로 하나에로스페이스를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7.7조 원 정도 규모가 될 것 같은데 이 하나의 수주 잔고가 굉장히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지금까지는 동유럽과 이 중동 쪽에서만 좀 이제 수주 모멘텀이 나왔지 않습니까? 스페인 같은 국가는 이 서유럽 쪽에서도 이제 더 서쪽에 있는 그런 국가거든요. 이런 서유럽 쪽에서까지 이 모멘텀이 나오게 된다면 이 방산 섹터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리고 지금 러우 전쟁이 끝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유럽 쪽에서는 이 미국의 협상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영토를 내주고 끝내자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유럽 쪽에서는 이 우크라이나 영토를 내주게 된다면은 이제 결국은 이 격전지가
이제는 우크라이나가 아닌 유럽의 동북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 반대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그렇게 된다면 이 전쟁이 협상이 좀 장기화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러우 전쟁에 대한 모멘텀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 스페인권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노후화된 무기를 뭐 소유럽까지 재무장 관련 수요가 나오고 있고 이 종전까지 조금 난항을 겪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방산 섹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아직도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쟁과 평화 이렇게 2026년 방산 섹터에 대한 연간 전망 리포트들도 올라오는데 딱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 만약 종전이 되더라도 더 확산되는 불안감 그 안에서 우리 K 방산이 설 자리는 더 확산된다라는 측면에서 다시 봐야 된다라는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지금 차트가 조금 제각각이긴 하지만 대부분 방산 4사가 11월 말에 저점을 딛고 조금씩 올라오는 패턴을 보여주더라고요. 특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급반등 주면서 양봉을 연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는 방산 4사 가운데서도 뭔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가장 부담이 없는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주도주 안에서도 계속 대장이었던 쪽을 공략하는 게 맞는지 유망주를 어느 쪽으로 보세요? 대장주로 가야죠. 이제 대장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뭐 밸류에이션을 따져보자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 좀 더 싼 기업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자금이 몰린다면 방산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하나 쪽으로 이제 갈 것이기 때문에 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저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뭐 사실 우리 주식시장도 옛날이랑 다르게 약간 정부가 주식시장을 부양하면서 밸류에이션이 좀 정상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서유럽의 피어그룹 대비해서 여전히 한 30% 정도는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도 메리트가 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는 약간 사우디, 폴란드 이런 이제 동유럽과 중동 쪽에서의 수주 모멘텀만 있었는데 이게 서유럽까지 확대가 되게 된다면은 이 깜짝 수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거든요. 특히 연말 연초이기 때문에 이럴 때의 예산 집행이 굉장히 또 많이 됩니다. 이럴 때 방산에 대한 뭐 깜짝 수주가 나올 수 있고 그것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매수가는 93만 원, 목표가 130만 원, 목표가 선절가는 80만 원 잡겠습니다. 지금 11월 한 달 동안 12.9% 빠졌고요. 지금 12월 한 달도 채 안 됐죠. 지금까지의 흐름을 봤을 때 12% 거의 다 만회를 하면서 월간 하락률을 다 복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96만 원대인데 조금 조정받은 93만 원대 공략 시점 잡아주셨고요. 130만 원까지 보자. 손절 라인은 80만 원으로 방산의 대장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AS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기존 주도주들의 복귀 움직임에 주목하자라고 하셔서 오늘 빠르게 올라오는 조선 궁금합니다. 지금 보면 LNG 관련해서도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수주가 이제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주시면서 가장 최근에 주셨던 게 삼성중공업이었어요. 오늘 보니 4% 반등을 주고 있고요. 최근 한화오션이나 HD, 한국조선해양도 12월에 역시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가격 메리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조선주가 올라오는 흐름은 연말에 다시 한번 달리겠다는 시그널로도 해석이 가능할까요? 뭐 지금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았잖아요. 기간 조정뿐만 아니라 이제 고점 대비 낙폭도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정도 주가 수준이라면 아직까지 그런 투자 포인트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생겼고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서 종목을 꼽아본다면은 아무래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오션보다는 삼성중공업과 한국조선해양 이쪽을 좀 더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오션이 받았었던 그런 이제 미국발 이 군함 그리고 이제 미국에 대한 진출에 대한 모멘텀을 받으면서 하나오션이 밸류에이션을 좀 더 높게 받고 있잖아요. 미국도 지금 삼성중공업도 지금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이 하나오션과의 키 맞추기를 좀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을 좀 더 챙겨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울투자증권에서 또 37,000원의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27,000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재공략도 가능하다. 계속해서 상승률 굉장히 좀 높였던 종목이거든요. 다시 한번 봐도 좋다. 삼성중공업에 대한 의견까지 추가적으로 더 들어봤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엇갈려 있는 흐름 안에서 다시 한번 주도주를 공략할 때라는 측면에서 오늘 여쭤봤던 방산, 조선 전략 참고해 보시고요. 김용원 SK증권 분당금융센터 PB와 함께 인사드리며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성공투자 이어가세요.